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치킨이 왜 다 해외에 나가서 왜 다 망했지? 이 주제로 해외 사업을 할 때 현지 사정을 고려를 안 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 한 7, 8년 전서부터 중국에다가 매장들을 오픈을 많이 시켜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2015년도인가 상해에 그 홍천루라고 해서 그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락이 왔었죠. 자기도 거기서 좀 카페를 좀 하고 싶다. 본인이 전자 상해 주재원이고, 근데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다가 정착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 한국으로 돌아가냐, 이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자기는 한국으로 가고 싶지만 와이프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죠. 사실 상해라는 곳이, 그 홍천루라는 곳이 여자들 살긴 굉장히 좋습니다. 교육적인 부분도 좋고, 뭐 영어나 중국어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인건비가 또 싸니까 그 가정부도 하나씩 또 둘 수가 있고, 또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상해 홍천루에는 그 애들을 데리고 있는 한국인 엄마들이 많은데 마땅히 갈 만한 그런 키즈 카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검색을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 상해 홍천루에 가가지고 시장 조사를 했는데, 정말 부동산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평수로다가 한 70평 정도, 그것도 지상층 3층으로 들어가는데도 월세만 1,500만 원이었어요. 어쨌든 뭐 그것을 오픈을 시켜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에피소드들이 많긴 하지만 그건 다 각설하고, 어쨌든 마지막 작업으로는 뭐 우리 디자인으로다가 간판도 걸어야 되고 주변에 뭐 이런 사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걸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근데 오픈을 앞두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젠 붙여놔야 되는데, 하나같이 다 중국어로 안 하고 다 한국어 말로만 하는 사인물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긴 어쨌든 중국인데 왜 중국말로다가 안내문이 하나도 없이 한국말로만 이렇게 할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의아했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중국인들을 안 받을 거다. 여기는 한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사람만 받을 거다. 중국 사람들은 뭐 더럽고 시끄럽고 뭐 돈도 안 되고 이 입장료 내 가지고 올 사람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 키즈 카페는 좀 상권을 좀 넓게 보고 타겟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중국이 엄연히 중국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고 얘기를 해도, 어쨌든 이미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월세가 정말 높다 보니까 뭐 입장료도 엄청 높게 책정을 하고 음식 가격도 엄청 높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그 정도 안 받으면은 또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뭐 멀리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할 말은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갔었죠. 근데 재밌는 건 오픈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갔을 때 들어온 손님들이 절반 이상이 중국인들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 보이지도 않았고 더러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들을 홀대한다는 느낌을 저도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 중국인 손님들도 당연히 느꼈겠죠. 중국어 안내판도 없고 중국인들을 배려하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인원도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푸대접 받는다고 생각이 들게 되고, 결국엔 그 다음서부터 오질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한국인들도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주구장창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적자가 심해지고 1년인가 2년 채 안 돼가지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자가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현지에 맞춰서 하지 않아서 현지 사람들을 배려를 안 해서 실패를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것 말고도 현지 사정을 고려를 안 해가지고 실패를 한 경우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로 나갔던 우리 대한민국 치킨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전 세계 맥도날드보다 대한민국 치킨 전문점 숫자가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아는 부분들이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치킨 맛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정말 이런 맛을 낼 수가 있냐, 이건 완전히 마약 치킨이다, 뭐 마성의 맛이다, 이렇게 극찬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치킨이 왜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적어도 치킨만큼은 우리가 제일 선진국인데 그것만큼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현지 사정을 고려를 안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보라카이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필리핀 여행을 갔는데, 당시에 좀 여행 상품을 좀 아껴보려고 현지 투어 상품을 제가 이용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로컬 사람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필리핀 국내 여행자들이랑 제가 껴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밥을 주는데 다 간장에 절인 치킨만 주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는 치킨을 맥주랑 같이 먹는 안주 개념이 아니라 치킨 한 마리 정도면은 4, 5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의 개념이었던 거죠. 우리는 1인 1닭을 외치면서 술안주 정도로 생각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치킨을 주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치킨 브랜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치킨이 명품이고 치맥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고급으로 하고 치킨 가격도 한국식으로 가격을 받아버리고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먹을 사람이 그 동네에 얼마나 될까요? 현지 사정을 많이 고려를 하지 않은 겁니다. 식사로 다 접근을 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먹으러 오는 건데, 평소에 먹는 치킨을, 주식으로 먹는 치킨을 비싸게 외식으로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셈이니까 결국 처음에 진출했을 때만 반짝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요즘에 최근에 진출한 해외 사업을 잘하고 있는 치킨플러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작년에 베트남에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가로다가 접근을 한 거죠. 그 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끼 가격으로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거니까 그 정도는 더 주고 먹어도 돼, 뭐 이 정도로다가 접근을 한 겁니다. 먹는 고객뿐만이 아니고 창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 창업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창업 비용도 현지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또 한 겁니다. 필리핀에 있는 치킨집 창업 비용이 만약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치킨 플러스라고 하는 한국 치킨 창업 비용으로 1,0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높게 한 1,500만 원 요 정도로 다 접근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치킨을 한 마리씩 파는 게 아니라 조각으로 팔면서 또 한국식으로다가 주먹밥을 같이 주면서 한국 치킨으로다가 식사를 하는 셈이 되는 거고, 술이 아니라 밥의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망 고객의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그것 말고도 한국식 치킨을 닭갈비처럼 널찍한 불판에 올려가지고 숯불 치킨에다가 밥까지 볶아 먹고 하면서 온 가족이 한 마리로 푸짐한 저녁을 즐기는 호치민 같은 대도시 한국 식당은 베트남에서 이미 인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현지화를 제대로 한 셈이죠. 베트남에서 맥도날드가 아니라 버거킹이 아니라 롯데리아가 국민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은 것도 현지화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맥형TV에서 맥형이 필리핀으로 진출한 한국에 있는 고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춘 연가를 운영을 하는 그 고기 프랜차이즈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되 현지에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고 말이죠. 한국에서는 가성비로 고기를 푸짐하게 싸게 파는 컨셉이지만 필리핀에서는 1인 가격을 정해놓고 고기를 무한 리필로 제공을 하면서 고기뿐만이 아니고 한국 라면, 짜파게티, 한국 찌개, 계란찜 이런 걸 무한으로다가 푸짐하게 먹게 바꾼 겁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무한 리필로 성공하는 고깃집을 벤치마킹 한 다음에 거기다가 한국 거를 입힌 거죠. 우리나라처럼 고기 구우면서 소주 한잔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 동네 역시 술 없이 밥과 고기만 먹더라고요. 해외는 이렇게 극명하게 눈에 띄지만 사실 국내에도 그 현지에 맞는, 그 동네에 맞는 전략을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피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짭짤한 맛과 향으로 성공을 시켰던 둘둘치킨이라든지 치킨뱅이 이런 브랜드에서 팔고 있는 닭을 애들 배불리 먹여야 되는 주부들이 많은 아파트 상권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17,000원짜리 조그만 닭으로는 5학년짜리 애들 한 끼 먹는 양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현지에 맞는 전략을 생각하는 거, 해외든 국내든 그 현지에 맞는, 그 상권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거, 우리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새롭게 창업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